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장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오후장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3% 정도 되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조금 안 되는 하락이긴 한데, 일단 27만 5천 원 요 구간에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중요관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이탈이 발생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죠. 올라갈 때는 한 세월 걸리고 내려갈 때는 진짜 순식간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선 당연히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려 왔다시피 27만 5천 원 쉽게 돌파할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상단 매물들을 개인들의 매물들을 털어먹기 위한 움직임을 좀 준비하고 있다가 장 초반 제가 오전장 영상 촬영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지만 약간이나마 이 움직임 자체가 뒤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받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외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오전장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 시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장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프리마켓을 봤을 때 쏙슬이 무려 8% 조금 안 되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3.7%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하이닉스 ADR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4.36%의 급락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단순히 한국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자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반도체가 흔들린다라는 거 반도체뿐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섹터도 당연히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 걸로 보여지죠. 왜 그렇습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는 반도체가 조금 더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엔캐리에 대한 리스크, 엔캐리 청산에 대한 리스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엔캐리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엔캐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제가 이 엔캐리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삼성전자를 찍든 SK하이닉스를 찍든 엔캐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큰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차별한 변동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냐. 일본이 결국에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 올린다. 그러면은 엔캐리 청산에 한 번 더 가까워지는 거고 미국도 같이 일본이 금리를 올림과 동시에 미국도 같이 올리면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 동결하거나 아니면 인하한다? 그럼 박살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본이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뭐 합니까? 이자가 저렴하니까 엔화를 빌리는 거야. 그 엔화를 가지고 뭐 유럽 시장이 됐든 미국 시장이 됐든 뭐 빅테크 기업들이 됐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 자체가 낮으니까 이자 비용 자체가 적죠. 이걸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전 세계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하고 싶어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는 그대로인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 트레이더들이 사실 이점이 사라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일본의 저금리 이 저금리로 엔화를 빌려왔던 그리고 그 빌려와서 투자를 했던 주식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 세계에. 그럼 그 주식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뭐다? 그렇죠. 이 메모리나 빅테크 기업들 요쪽이죠. 이 AI 쪽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들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엔캐리 청산이 발생이 됐던 건 수십 년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생이 됐던 거.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갔던 적은 많이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엔캐리 청산까지 이뤄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지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 시장 위험하다, 뭐 경제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항상 있었지만 뭐 금융 위기다, 뭐다 이런 리스크 음모론은 항상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게 터진 게 많이 있나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연휴에도 우리 주주님들께 이 보여드렸던 PPT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약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지금 AI 약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1987년 블랙 먼데이, 자 1990년대 저금리 우려, 2008년도의 금융위기, 2020년의 팬데믹.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 붕괴를 예측한 약세론은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예측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빗나간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왜?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점 우상향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팩트거든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엔캐리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로서 지금 시장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엔캐리 청산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발생된 가능성도 굉장히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하락은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려 그리고 개인들의 투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욕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보세요. 달러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 오늘도 환율이 잡혔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종합을 봤을 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게 원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장 초반에 개인들이 들고 있던 이 물량들 있죠. 이거 외인들이 들고 있던 물량이에요. 외인들이 1조 4천억 정도의 물량을 거의 장 시작 30분 만에 다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 얼마? 1조 4천억을 팔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물량들을 개인이 받기 시작하니까 외인들이 던져준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받아 먹어.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고서 외인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주가는 빠졌고 지수는 빠졌어요. 근데 외인들이 본인들이 물량을 정리를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쪽에서 정리를 했는데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금융투자도 사실상 우리는 뭐라고 봐요? 개인들이라고 보죠. ETF 상품들. 기관도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오늘 이 구간 자체가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저항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제가 괜히 27만 5천 원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27만 5천 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노래를 불렀지만 왜 오늘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그냥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인증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인증하면 또 계속 인증만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해가지고 그냥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오전에 찍어드린 영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28만 원 돌파 시에 바로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상방으로 수급이 붙는 와중의 이야기고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만약에 외인들이 갑자기 11시 지나기 전에 11시 전후로 갑자기 이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 전환이 나오면 약간이나마 매도하는 모습 나와주면 주가 또 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댓글에도 웃긴 게 너가 사람의 이거 무조건 사람의 27만 5천 원 돌파되면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적 없고요. 그제 영상에서도 그런 적 없어요. 27만 5천 원 돌파 시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건 맞지만 명확하게 수급 붙으면서 돌파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근데 주가가 또 빠지죠. 이게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일단 열어놓는 게 맞다? 26만 2천 원까지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할 거고 그 이상 주가가 빠지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26만 2천 원 선에서 버텨준다. 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주가 잘 올라오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사실 3% 하락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생각해봤을 때 거의 8% 7%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답답하고 짜증나시고 그런 마음 당연히 알아요. 특히나 섣불리 담으셨던 주주님들 더욱더 그런 생각하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나올 수 있는 하락이고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연휴 동안 말씀드렸죠. 수요일 뭐 있습니까? 수요일장, 미국 수요일장에 뭐 있어요?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그다음 목요일장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선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대응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 언제든지 오늘도 전환될 수 있으니까 상방으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들 꾸준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선에 대한 뭐 재이탈이 발생되고 한 상황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리고 장중에 나오는 흐름들 계속해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주주님들께 강조드렸던 게 공매도 대차에 대한 움직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물량 받아주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뭐였어요? 주가 빠지면은 분명히 공매도 대차 세력들 뭐 할 거다? 물량 받아줄 거니까 특정 구간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빠지거나 너무 무서운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박살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상환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상환했죠.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다라는 건 현 구간에서 매물을 쌓든 뭐하든 좋든 싫든 이 구간에서 적어도 버텨주면서 물량을 상환할 거다. 그럼 우리는 상방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것도 많고 이해 안 돼서 답답하신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9596-2829.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재진입, 신규 진입, 다양한 고민들 하실 텐데 이거 놓치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도움 드릴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에 대한 이탈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계속 잡아갈 거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